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처음으로 독립해서 이사를 한 20대 남자입니다. 부모님 댁에 얹혀 살 때는 몰랐는데 독립을 해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집돌이거든요. 가전은 거의 옵션으로 다 있는 곳이라 가구랑 집을 꾸밀 소품들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중고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중고로 구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당근을 하면서 제게 필요한 물건이 없나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한참 구경을 하다가 거실 소파 앞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놓고 싶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테이블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상태도 거의 새 것처럼 좋아 보였고 가격도 괜찮아서 구매를 하고자 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채팅을 했더니 물건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고 가구이다 보니까 직거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차를 끌고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분 혼자서 들고 가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 건장한 남자라 그 정도는 들 수 있어요. 아, 남자분이셨구나. 네, 그러면 내일 뵐게요. 다음날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테이블을 가지러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판매자분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내일 갈게요. 너무 미안해요. 내일은 꼭 시간 빼놓을게요. 나가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살짝 짜증이 나긴 했지만 싸게 사려면 어쩔 수 없지 싶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나온 김에 그냥 친구랑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는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내일 12시쯤 시간 괜찮으면 그때 올래요? 네, 저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서요. 그럼 12시에 갈게요. 저는 지금 딱히 일을 하고 있던 게 아니어서 시간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빨리 받아오면 좋은 거니까 12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판매자분이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되게 섹시하게 생긴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왔어요?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들어와요. 굉장히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저를 맞이해준 여자를 보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헛기침만 나왔습니다. 잠깐 소파에 앉아 있어요. 마실 것 좀 갖다 줄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더니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집을 둘러보는데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테이블은 본인이 쓰시려고 사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독립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분위기로 집 좀 꾸미고 싶어서요. 젊은 총각 같아 보이는데 되게 세심한가 봐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편한 분위기로 꾸미려고요. 인테리어에 관심도 많고요. 잘 됐다. 실은 내가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나씩 내놓고 있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내가 약속 취소한 것도 미안하고 여러 사람 들락거리면서 물건 내놓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이사 가실 때 다 가지고 가면 되지 않아요? 내가 남편이랑 주말 부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있는 쪽으로 아예 내려가기로 했는데 어차피 남편 집에 물건들이 이미 다 있어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결혼하셨구나. 저는 너무 젊고 예쁘시길래
미혼이신 줄 알았는데. 어머, 고마워라. 오랜만에 이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진짜 빈말이 아니라 예쁘세요. 남편분도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쁘신 분을 두고 주말부부 하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맨날 밖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느라 신났을걸요. 이제 자유가 끝났으니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 아, 밥 안 먹었죠?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고 가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으면 됩니다. 내가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 말했죠? 주말 부부라고. 매번 밥 혼자 먹는 게 얼마나 외롭던지. 준비할 테니까 먹고 가요. 아, 진짜 괜찮은데.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외로웠던 건지 오늘 처음 보는 저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야 너무 땡큐였죠. 테이블도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소품이랑 가구들도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니 완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고 섹시한 그녀가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그녀는 많이 외로웠는지 신이 나서 계속 떠드는데 그 모습도 귀여워 보였어요. 밥을 먹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저는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천천히 둘러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뭐든지 다. 어차피 큰 가구들이나 가전은 좁은 저희 집에 필요도 없었고 저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소품들 몇 개를 고르고 다 골랐다고 테이블이랑 함께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진짜 다 골랐어요? 나도 골라도 되는데. 네? 그녀는 계속 제게 요상한 눈빛을 보내더니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남자 구매자 나오기를 기다렸거든. 말했지? 너무 외롭다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너무 좋은데. 나 어때? 나도 가져볼래? 순간 귀가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침묵은 긍정의 의미인 건가?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다가와서 키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저는 그녀가 키스를 하자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구입하기로 한 테이블 옆 소파에 그녀를 눕혀 우리는 하나가 되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과 어차피 이사 가면 마주칠 일도 없을 사람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시간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리고 저는 테이블과 소품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니 또 그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직 소품 많은데 더 가지러 올래? 저는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지만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외로운 유부녀는 정말 위험하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주말 부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채팅으로만 대화를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당근에 물건을 올린 게 있는데 그녀는 계정을 바꿔서 제게 채팅을 걸어왔어요. 그날 자기가 별로였냐, 왜 차단했냐, 다음 주에 이사하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와라. 계속 채팅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탈퇴를 하고 계정을 바꿔버렸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제 번호라도 알았다가는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취업을 하러 서울에 올라오기 전 사랑에 빠졌던 여자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도 안 하는데 마냥 서울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본가로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공부를 하고는 했어요. 제가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네 밥벌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집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보고 야간에 알바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바해서 용돈 받아 쓰라고요. 무슨 야간 편의점 알바냐 뭐라 하고 싶었지만 성인이 돼서 부모님께 매번 손 벌리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야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야간에 알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평소 그냥 진상도 많은데 술 먹고 술에 취한 진상들은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야간에 편의점 일하러 나오신다고 하면 괜히 걱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야간에는 무조건 알바를 쓰라고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대에 와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빵 이런 거를 사서 먹고 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쯤 와서 부실하게 먹고 가는 여자가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살도 없는데 매번 삼각김밥 한 개 이런 식으로 먹는 걸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서 또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도시락이랑 음료를 챙겨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괜찮으시면 가져가서 드세요. 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폐기해야 되는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매번 삼각김밥 한 개만 드시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그래도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버티죠.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을 보니 내가 괜히 실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 입장에서는 괜한 동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녀는 살짝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화제를 돌리려 말을 걸었어요. 근데 매번 같은 시간에 거의 오시던데 그때 일이 끝나시나 봐요. 새벽까지 일하는 거 힘드시죠? 저도 새벽 알바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저 앞 고깃집에서 일해요. 새벽에 일하는 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알바 하나 더 할 수 있고요. 이 여자 참 열심히 사는 여자구나 싶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녀랑 대화를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교대 알바가 오고 나서야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깨달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죠? 아니요. 저도 즐거웠어요. 사람이랑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고마워요. 가볼게요. 그녀는 왜인지 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가 편의점에 오면 저는 그녀와 함께 폐기 도시락을 먹고는 했어요.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어차피 폐기될 거고 저도 밥을 먹어야 된다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분식을 사오거나 커피를 사오고는 했어요. 아무도 없는 야간 편의점이 저희 둘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편의점이 아닌
밖에서도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저 둘 다 쉬는 날을 맞춰 밖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유명한 맛집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술을 한잔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 없는 취준생이고 그녀도 돈이 없어 힘들기 때문에 술을 사서 그녀의 집에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게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취기가 올랐고 눈을 마주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홀리듯 우리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고 그녀와 하나가 되려는 순간 그녀가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왜 그래요? 나 못한 얘기가 있어. 내 얘기 듣고 현우 씨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 나를 안아줘. 갑자기 진지하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이야기일지 살짝 겁이 났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야 했었는데 현우 씨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말하기가 어려웠어. 나 실은 이혼한 돌싱녀야. 아이도 있고 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는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못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돈 벌고 있는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끙끙거렸을지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미 콩깍지가 씌일 대로 씌어서 그녀가 애딸린 이혼녀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진 게 없지만 취업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철이 없었던 거죠. 상관없어요. 당신 과거가 어떻든 나는 그냥 당신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해요.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그녀의 눈에 입을 맞추며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마냥 청순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는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저를 휘어잡았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매력에 저는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제가 있는 편의점으로 왔고 저희는 만날수록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다 보니 그녀와 함께 직원용 창고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고는 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종소리가 들릴 때면 정말 스릴 넘쳤습니다. 그날도 그녀와 함께 창고로 들어가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너 이 자식!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녀는 연신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했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정을 다 설명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이러라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도 해주면서 보낸 줄 알아? 그리고 애 있는 이혼녀가 가당키나 하냐?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럴 거면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 저 민정이 포기 못해요. 아주 연병을 하네.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한테 이제 아무런 지원 안 해준다. 정신 차리고 서울 다시 가. 후회할 행동 그만하고 오늘 날 박는 대로 서울 올라가라.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인지 오히려 그녀가 제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에게서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해서 자리 잡은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기도 했고 계속 생각이 나는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망설여지네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은데 소식조차 알 수 없으니 더 애틋하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후회하기 전에 연락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연락을 하는 게 그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퇴사를 하고 그 전에 여행이나 좀 다녀오자 싶어서 차 끌고 양평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제 차를 박아 상대편 100% 과실로 제 차 수리비며 병원비 모두를 그쪽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첫날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재활병원을 찾았어요. 그동안 1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완전 무사고 경력이 자랑이었는데 제 과실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도착했더니 교통사고 당해서 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에 능숙하신 듯 제 과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더니 바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몇 가지 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보고 입원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입원할 정도로 아프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통원 치료를 할까 했는데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는 집에 에어컨이 시원찮아서 덥기도 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합의금을 조금 더 잘 쳐준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던 차에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작은 병원에 2인 1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이라 그런지 환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환자였고 거의 다 나이롱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뭐라고 말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아저씨는 택시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손으로 꼽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나온다는 연락 받으면 그때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바로 밖에서만 듣던 나이롱 환자인가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병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험금 받기 위해서 가짜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2인실이지만 마치 독실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하루 이틀은 편하고 좋았는데 점점 지루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늘어지게 자다가 밥 먹으라고 깨우면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오전에 의사가 와서 형식적으로 불편한 곳 없냐고 물어보고 가요. 그리고 대부분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또 누워만 있다가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있으면 재활치료 받으라고 간호사가 깨우러 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재활치료 받으러 갈 때가 유일하게 일어나 걷는 시간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시간 정도 재활치료 비슷한 거 받고 따뜻한 팩을 한다거나 안마 기계를 붙여놓고 30분 정도 누워있다 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오후에 간호사가 한번 들러서 상태 체크하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계속되었고 진짜 지루했어요. 정말 무료하고 지루해서
옆 침대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매일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루 한 번 물리치료 받는 시간입니다. 물리치료 자체가 별로 특별할 일은 없지만 이 병원 안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옆에서 치료를 담당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도 있었지만 저는 첫날부터 예쁜 여자가 담당이었고 그 뒤로 매일같이 같은 사람이 저를 치료해 주었어요. 치료 내용은 별것 없었습니다. 맨살 위에 젤을 뿌리고 안마기 같은 기계로 한참 문질러주기도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예쁜 아가씨가 해줘서 더 기분 좋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많이 봐줘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얼굴도 귀엽고 약간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더 보기 좋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통통하고 볼륨 있는 몸매의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일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하고 여자 구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한 줄기 빛처럼 제 스타일의 예쁜 여자와 대화도 나누고 치료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녀에게 호감을 얻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더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치료받는 동안 대화도 나눴는데 저랑 개그 코드도 맞고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다 싶었어요. 이거 잘하면 병원 퇴원하기 전에 꼬셔서 나중에 밖에서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따로 침대에 누워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 가까이 그녀와 매일 같이 보면서 많이 친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목이랑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엎드려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날은 똑바로 누워서 배 쪽을 하더라고요. 항상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얼굴을 마주 볼 일도 없었고 그녀의 손길에 제가 반응이 오더라도 엎드려 있어서 가릴 수 있었는데 난감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해소할 방법도 없어서 많이 쌓여 있었어요. 손만 대도 민감해진 상황에서 젊은 여자가 젤을 바르고 제 몸을 만진다고 상상만 해도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똑바로 누웠어요. 평소 같으면 잡담도 많이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똑바로 누워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서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그녀까지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치료만 하고 있었고 커튼 속의 그 방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젊은 남녀 둘이서 커튼 쳐진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상반신을 다 내놓고 있었는데 오직 라텍스 장갑 하나만 끼고 있는 여자가 여기저기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의식하며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흘렀고 10분 정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었는데 그녀가 제 배 위에 젤을 바르고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만져주는데 솔직히 그게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아래가 점점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하의를 헐렁하게 입고 있어서 너무나도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순간 창피해서 죽고 싶었고 그녀도 금방 눈치를 채고는 얼굴부터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좋았던 관계까지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또 말없이 치료가 진행되었고 여전히 제 아래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던 그녀가 결국 못 참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강하시네요?
아, 네, 제가 건강하긴 하죠. 괜한 헛기침을 하며 말을 했고, 진짜 너무나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긴 쓸데없이 건강했죠.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다음부터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이야기나 쏟아냈습니다. 제가 원래 아무한테나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그러는 건데, 너무 이쁘시고 제 이상형이라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가 피식 웃더라고요. 저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제 이상형이에요. 퇴원하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고백 같은 말이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분위기를 밝게 전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묘하게 웃으며 저를 보더니 손으로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고, 상체는 제 쪽으로 다가와서 누워있는 제 입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짜릿한 느낌의 키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커튼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지. 그녀는 누워있는 제게 입을 맞추고 저를 달아오르게 하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이곳이 병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장 미쳐 날뛰었을 거예요. 장소가 병원이고 커튼 밖으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입원해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 지금 구름 위에 누워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더 기분 좋게 해줄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그녀와 몰래 즐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 합의를 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원하는 날 그녀에게 찾아가서 연락처를 받아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저와 함께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약간 통통한 그녀는 정말로 너무나 화끈했습니다. 제가 퇴원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만나서 술 마시고 키스하고 그녀의 집까지 초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잘 만나면서 사귀고 있고, 요즘도 가끔 제게 그런 방법으로 키스를 해주곤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게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덕분에 푹 쉬면서 새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